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황명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한 지 한 4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전세를 마련하기는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의 5년 5개월간의 소득을 모두 합친 수준까지 전세값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평균 전세값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전세값 너무 올랐는데 돈 좀 더 보태서 사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무턱대고 투자하시기보다는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그 부분들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이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여러분들께서 전화 주시고요.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고민하시는 것들 모두 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실 번호 022077-635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해 드릴 분으로 이분을 모셔왔는데요. 믿음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난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이 5년 5개월까지 일반인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모았을 경우에 전세값, 평균 전세값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사 대비 1년 3개월 정도 월급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경기 불황이 좀 겹쳐서 또 이제 부동산이 이제 향후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들이 많이 반영됐었고요. 또 2000년대 중반 또 후반 그 사이를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폭등한 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경기 불황이 나오게 되면서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 때부터 계속적으로 최근까지 어떤 부동산 매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나 가수요 모두 다 전세 시장으로도 옮겨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그런 심리 자체가 약간씩 변모하는 어떤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값이 더 향후에 더 오른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점차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 해봐야겠죠.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불광동인데요. 네네. 불광동의 고경석이에요. 네. 예,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인데요. 네네. 이걸 지금 매매를 하려고 지금 몇 번을 내놨는데 매매가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할지. 네. 아니면은 이걸 다시 세를 놓았다가 한 2년 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지. 그래서 한번 상담 좀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불광동 몇 번이나 이 매매를 시도를 하셨지만 매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군요. 예, 힐스테이트 계속 3차. 다운만 시키더라고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요. 네, 그러니까 점차 낮게만 하지 이게 실제로 거래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 처음에 매입하셨던 가격선 대비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분양가를 있다. 네. 조합원 거를 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분양가가 4억 한 4,800 정도 했는데 네. 실제로 들어간 거는 4억 한 8, 9천 들어갔어요. 네네. 취등록세에다가 그쵸.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에서 매도 의향은 충분히 있으나 매도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불광동 쪽 한번 저희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중에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일단 입지적인 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6호선 독바역하고 바로 앞에 있네요. 예. 바로 그래서 앞에 있습니다. 네, 6호선하고는 역세권 거리에 있고 아주 가깝고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산이 있고요. 이 앞쪽에 근린공원도 하나 있네요. 예. 네, 불광 근린공원이라고 있고 그래서 주변은 굉장히 좀 쾌적하고 환경적인 요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 아니신 건가요? 거주를 하다가 지금 매매가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자꾸 전세는 이제 놓으라고 계속 연락은 오거든요. 전세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전세는 지금 한 3억, 한 2, 3천까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실입니까? 제가 지금
공실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아, 매도하시려고? 예. 예. 지금 한 두 달째 넘게 지금 계속 공실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주변의 어떤 그 지역적인 입지 자체는 그 환경적인 요소는 굉장히 좋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떤 그 서부권 가장 끝자락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적인 그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교통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보게 되면은 약 한 37% 정도는 교통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고 한 6% 정도가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거의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식으로 얘기되게 되면 수요층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떤 직주 근접을 많이들 생각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타운들은 이제 도심에 있잖아요. 이 주변 지역은 지금 업무타운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도심까지 거리는 상당히 좀 교통도 복잡하고 도로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니면 저쪽이면 파주 쪽이나 일산 쪽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업무타운이 요즘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이 아파트보다 저렴한 그런 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더 가깝고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고 도심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외곽까지 잘 안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네. 이거를 매매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럼 계속 공실로 또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좀 그래가지고- 고민되실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한 입주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예. 지금 딱 3년 됐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를 수요층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새 아파트고 주변에 환경적인 요소 이런 장점도 갖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세대로 가격을 내놓으시게 되면은 아마 매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뭐 공실로 만들어 보시도 좋아요. 이거를 뭐 투자적 수요로 사시는 분들보다는 실제 거주를 하실 분들이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워두신 건 잘 하신 건데요. 지금 매도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약간은 좀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시세에서 가격을 약간 낮추는 형태로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매 형태가 돼야지만, 지금은 이 3년차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 나름대로 수리한 거면 더 그것을 가격을 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새 아파트 자체는 지금 별로 차별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 경쟁력에서 차별성을 갖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 지금 아까 말씀 제가 들어봤을 때는 분양가에다가 확장 비용 같은 거 하게 되면 약간 손해를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기회비용 측면을 계속 고려하시다 보면은 매도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에서 1, 2천 정도 손해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매수자는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 사실 현재는 지금 한 5, 6천 지금 손해 보고 지금 내놨거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총 비용에서 5, 6천 정도가 손해가 되는 이 비용에서 매도가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거기서 안타깝지만 외람되지만 여기서도 한 1, 2천 정도 더 빠지는 금액이 돼야지만 매도가 가능하실 것 같고 만약에 그게 계속 아까우신 상태로 가게 되면요. 지금 이 아파트의 장점은 환경적 요소와 새 아파트라는 점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어떤 그런 그 요소 같은 거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깨끗한 아파트였다는 것이 감가가 되는 중이거든요.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다 보면 그 장점마저도 퇴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가격이 낮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실거주 메리트가 보유하면 할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라도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시청자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요. 네. 그걸 거기서 처음에 4억 5천에 내놨다가 네네. 4억 3,500까지도 제일 금매로 내놨는데도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아, 그럼 거기서도 가격 조정을 그래서- 좀 더 해보자라는 의견이셨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좀 더 답답하시다 하시면요. 저희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거든요. 네, 따로 네. 한번 전화 주세요.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에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요, 네, 김포시 고촌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네, 네. 지금
그때는 분양가보다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제가 사가지고 갔어요. 그거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아파트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현대 힐스테이트요. 현대 힐스테이트요. 예, 예, 고촌에. 네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나가서 알아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살 때보다. 네. 근데 저희 주변에 여기서 가까운 데 마곡지구라고 있어요. 네네. 예, 마곡지구 그쪽에 많이 분양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움직이고 이런 거를 못 하겠어서 그래서 마치 이렇게 또 좋은 이런 기회가 돼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본 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어서. 맞아요.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럼 감사합니다. 마곡 쪽으로 옮기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 의향보다도 제가 네. 나이가 61살이에요, 올해. 아, 네. 근데 이제 좀 창피한 말이지만 노후 대책을 못 해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보단 제 생각에 조금 어떻게 갈아타기를 좀 하면은 노후 대책이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그래서 전화드렸는데 저 생각에는 마곡지구에 있고 또 양천구 신월동에 유타운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네. 롯데캐슬이 그 전에 분양가보다 지금 엄청 많이 다운돼 갖고 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후 쪽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쪽 예. 저쪽 지역에 대해서 좀 네. 많이 알아보신 것 같거든요. 저보다는 대표님과 함께 네. 길게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고촌, 김포시 고촌 현대 힐스테이트라 그러셨고요. 네네. 입주는 한 5년 정도 됐다 그러셨죠? 네. 여기 지금 현재 5년이 만 5년은 안 됐는데 5년이 돼 가요. 이제. 네, 5년째 되는 거고 횟수로 5년째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신 거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거주 중이신데 지금 이동하시려는 것은 뭐 이동해서 뭐 실거주를 어차피 여기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 다른 쪽에도 실거주를 어차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서 투자성도 있는 그런 부동산을 구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 자체는 제가 김포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어딜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서울하고 접근성은 그래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거기 처음에 갈 때 네. 교통도 좋고 서울하고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사를 몇 년 전에 간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갔는데, 네. 갔는데 이제 나이는 먹고 뭐 이러다 보니 네. 좀 등등 노후가 걱정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처음에 분양가 자체는 사실 김포 쪽이나 뭐 이런 쪽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어떤 개발 계획도 있었지만 연기되는 부분도 있고 무산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고분양가가 된 거예요. 주변 개발이 좀 하나둘씩 무산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외부적인 효과를 못 받게 된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빠져진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다른 쪽에 김포 뭐 지구에 또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가격이 더 하락할 우려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외곽 순환도로도 이제 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쪽에 강서 쪽의 수요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또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원무타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쪽의 수요들도 충분히 올 만한 거리가 됩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은평구 쪽에서는 도심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거지만 여기는 서울하고 접근성이 교통망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약간의 네. 소폭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년 정도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 거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뭐 노후 그렇습니까? 준비까지 뭐 될 수 있는 만큼 상승을 하거나 그런 또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마곡지구 이쪽에도요? 아, 마곡지구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아,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를 매도하신 다음에 거주지를 조금은 작게 옮기시고 그 네. 남은 자금 갖고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을 따로 구입하시는 형태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옮기시다 하더라도 거주를 하게 되면서 투자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사실상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그래요? 투자와 실거주를 따로따로 분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셨는지 여부는 제가 뭐 나중에 방송 끝나고 상담해드리겠지만 그게 네. 준비가 안 되셨다면 매도를 하시고요.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 그냥 갖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라도 이제 다른 노후 대비하려면 이제 다른 수익형으로 좀 넘어가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맞습니다.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네네. 네, 그때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전략 나눠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꼭 전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목소리 굉장히 밝게 끊어주셨습니다. 다음 분의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예, 저희는 경기도 부천 오구구에 있는 네네. 취용 생활주택을 네. 사실은 이제 아들 결혼 상금을 가지고 네. 임대 사업, 임대의 수익을 좀 이제 노리고 한 네. 1, 2년 네. 예, 해볼까 아. 싶어서. 그럼 예.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부천에 어떤 매물이죠?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부천 그 택채권이 있다고요. 네. 큰 대학이 옆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 하부다운 다운하부 다운하브요. 예, 죄송합니다. 다운하부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네. 사실은 예 거기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해서 그 매입을 한번 해주려고 지난주에 아.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네. 아유 나는 또 그 위치도 입지도 정확하게 또 제가 또 부산 사람이 확실히 몰랐어.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상담을 한번 해보고 예, 결정을 하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심곡동의 다운하브 도시형 생활주택 이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천역 주변에 있는 다온하브 도시형 생활주택이세요? 예. 네, 지금 보니까 다운하브라고 있는데 이게 아직 입주는 아니고 내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이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역과의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한 7분에서 8분,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오피스텔 치고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이 주변 지역, 뭐 부천 저도 막 자주 현장 다니지만 이 주변에 상권은 굉장히 발달은 돼 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권 발달하고 뭐 오피스텔 수요층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예, 여기는 대부분 이제 대학가 쪽이고 어떤 그 1, 20대 학생 수요가 많은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사회 초년분들이나 아니면은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어떤 1인 가구 수요자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수요층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기와는 다르게. 예,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뭐 그 주택상은 틀리지만 제가 하나를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해서 할게요. 지금 오피스텔과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다운하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 1월 달에 예정인데 이 주변에 부천역 3번 출구 나가서 왼쪽인데요. 오른쪽에 2014년도 7월 달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부천역 푸르지오 시티라는 게 또 분양을 합니다. 예.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어제 소리를 듣습니다. 얘기 들으셨다고요? 예. 아, 어제 들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한 감은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내 거보다 더 좋은 그 부천역에서 더 가까운 쪽에 새롭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생각하시는 평형대와 임대 가격, 그 매매 가격은 어떤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매매 가격이 한 1억 3천에서 한 5천 사이인 줄 알고. 1억 3천이고 예상 임대가 같은 건 얼마로 얘기하던가요? 시가는 약 뭐 1천에서 2천 해서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그럼 수익률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1억 3천에 1,000에 40 정도 수준이면요. 서울에서도 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7월 달 6개월 정도 뒤에 이쪽에 또 다른 공급, 비슷한 것들이 또 다른 공급되게 되면 임대 수익률은 또 떨어져요. 그럼 임대 수익률이 네.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매매가가 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나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나 매도하지 않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예. 참 잘 주셨어요. 입지적인 부분이나 수익률적인 부분이나 일단 매입하실 이유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네, 정확한 타이밍에 연락 주셨고요. 또 다른 투자처 찾게 되시면 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음 분의 전화 또 한 분이라도 저희가 전화 더 받아봐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네. 강서구 가양 1동 대하동신 아파트 37평인데요. 네네. 매도 타이밍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전세를 놓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어느 정도 매입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네, 한 7년 정도 아, 됐거든요. 오래되셨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양동에 있는 동신 대아파트 맞으세요? 네네네네. 아, 여기가 취득한 지 7년 되셨고요. 네. 네, 지금 9호선 양천 향교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네네네네. 네, 이쪽에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예전에 거주하셨다가 지금 전세를 주신 건가요? 네네. 그러셨군요. 네. 일단은 뭐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고 뭐 9호선역하고 5분 정도 거리니까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건축 연식은 좀 오래됐어요. 한 20년 네네. 됐네요. 93년도니까. 네. 아,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입지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한 20년 네. 된 아파트다 보니까 네. 어떤 그 가격이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연식이 돼버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슨 재건축 대상도 아니고 새 아파트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네. 가격 상승하는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네. 평수를 못 들었는데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네, 37평인데요. 37평이요. 네네. 이 아파트가 37평이 제일 작은 평수죠? 네네. 아, 예. 그래서 이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뭐 평형대는 나쁘지 않아요. 더 큰 평수 같은 건 지금 오히려 가격 하락이 더 컸으니까 네. 37평 정도는 괜찮을 거는 같은데요. 네. 일단은 여기를 매도를 하시고 매도 이후에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네, 나 이제 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살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팔아서 마곡지구 쪽을 사신다고요? 네, 그쪽은 어떤가 하고. 아, 네. 일단은 제가 그거를 여쭤봤던 이유는요. 네. 일단 뭐 차후의 계획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요. 네네.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마곡지구 때문인데요. 네. 마곡지구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양천항교역을 대각선으로 해갖고 이쪽에 연구 복합단지를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쪽에 있는 수요들이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40평대, 네. 50평대는 아니고 30평대라면 네.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네. 뭐 20년 된 아파트라고 굉장히 낡은 아파트는 아니고 내부 수리하게 되면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네, 깨끗해요. 그렇죠. 그리고 37평 정도면 누구나 선호하는 평수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이제 업무타운에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한 3, 4년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좋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고 마곡지구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요. 네. 마곡지구가 개발되는 걸 보시면서 그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개인적으로는 마곡지구를 구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은 뭐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네. 그 마곡지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보시면서 거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약 한 2년, 3년 정도는 충분히 보유하시고 그때 시점에 매도를 하셔야 가장 좋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장소를 네. 참 잘 고르신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왕 7년 정도 보유하신 김에요. 좀 더 네. 3, 4년 정도 더 넉넉히 보면서 마곡지구 네. 개발 바람도 한번 네. 누려보자 이야기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전화 이어왔습니다.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핵심 투자 지역을 집중 분석합니다. 성공 투자 3단계 노하우까지 전하는데요.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 쪽이고요. 02-2077-635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연락 주셨던 분들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상담 시간이었던 일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부동산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건설업계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이 잇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건설사뿐만이 아니라 주택 관련 업계들도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쌍용건설, STX건설, 한일건설, 경남기업. 올해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들입니다.
모두 도급 순위 50위권 안에 드는 중대형 건설사입니다. 이처럼 중대형 건설사들조차 자금난에 시달리다 버티지 못한 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권 이내 건설사 가운데 현재 18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전문건설업체와 설비건설업체까지 합치면 올해만 모두 140개 건설 관련 업체들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는 건 경기 침체에 따른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발주 감소와 해외 사업에서의 적자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LH와 수자원공사, 조달청 등 공공기관의 무더기 공사 입찰 제한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나마 남은 희망인 건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 문제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업계 전반으로까지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불황 속에서 주택 관련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합니다. 연관 산업 종사자의 수까지 더하면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택 건설 산업의 붕괴는 바로 서민 경제의 기반 붕괴를 의미하며 전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설사를 비롯해 가구업계, 인테리어업계, 공인중개업소, 이사업계까지 건설 관련 업계 전반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대림산업이 초대형 정유 플랜트를 수주하며 창사 이래 첫 오만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림산업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위치한 오만 석유청 청사에서 미화 21억 달러 규모의 소하르 정유 공장 증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수주 금액 가운데 대림산업 지분은 10억 5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1조 1,140억 원 규모입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약 6억 9,333만 달러, 우리 돈으로 7,360억 원 규모의 방파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이라크 항만청에서 발주한 것으로 남부 바스라주의 15.85km 길이의 사석 방파제 공사로 준설 작업 등을 하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포스코건설이 브라질에서 6억 달러 규모의 제철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브라질 CSS사가 발주한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00억 원 규모의 제철 플랜트 수주를 위한 계약자 선정 통지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이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오늘 오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고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B부동산 알리지와 함께하는 고객 초청 부동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더불어 투자 전략 수립 방법과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 은퇴 설계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매물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022077에 오늘 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매물 소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은요, 화요일마다 뵙는 분들이죠.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매물 소개 화요일에 이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조화가 참 좋습니다. 먼저 김연아 소장님, 네. 오늘 한결 더 여성스럽게 하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네. 머리를 조금 굵게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스러워 보이나 본데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급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급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세 진행되는 거래되는 그 매물들
매물들보다도 1,000만 원 이상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급급 매물이다 보니까 인근의 개포주공 이주 시에 단기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셨는데 부동산 침체에 견딜 수 있는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김철문 이사님께서는 어떤 매물이신가요? 네, 오늘은 원룸과 투룸을 준비해봤습니다. 홍대 주변입니다. 연남동인데요. 여기에 원룸인데 현금 9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용산 쪽인데요. 용산 그 효창공원역 인근의 역세권에 투룸이지만 전용이 넓기 때문에 실거주도 상당히 좋은 매물 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원룸과 투룸 뭐든지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선 공항철도 가좌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이번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9,400만 원, 전세 보증금 8,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사실 마포하면 요즘 정말 핫플레이스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것만은 기억하자 할 만한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연남동 하면은 그 대체로 그 익숙치 않는 지역인데요. 네. 홍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입구역과 상암 DMC역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배후 지역의 주변 지역의 합동 균척지구라든지 홍대 상권 그리고 상암 DMC 업무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임대 수요가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이 실제로 9,400만 원인데요. 현재 그 전세로 8,500에 입주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융자 없이 900만 원 소액 투자로 가능한 매물뿐만 아니라 미래 투자 가치 면에서 앞으로 2년만 보유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매매 금액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전세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낯설지만 가까운 그대였네요. 이 연남동 이름은 좀 낯설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홍대 주변에 바로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그 주변 입지 여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 매물은 역세권 매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가자역입니다.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여기에 경의선과 공항철도를 환승할 수 있는 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반경 1, 2km 이내에 합정 균척지구라는 당뇨 발전소, 상암 DMC 업무단지, 홍대 상권을 끼고 있는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진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그 남쪽 방향으로 합정역 주변이 있고요. 바로 우측 방향으로 홍대 입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권분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좌측 지역을 보시면 상암 DMC 업무단지라든지 올드컵 공원, 그 노을공원과 여기에 단지도 공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쾌적성 지역 또한 어느 지역 못지않게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구 인지 지역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 초중 고등학교 13개 정도 여기에 우수한 대학군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임대차 수요도 안고 있는 그런 역세권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교통 부분 역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빼놓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주변 지역 하면 지금 제가 잘 몰라도 딱 떠오르는 건 역시 상암 DMC도 있고요. 네. 뭔가 도심과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네. 그럼 개발 수요도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개발의 그 수요로 주변 지역이 둘러싸여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암 DMC 단지는 어느 정도 공정이 완공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역세권, 상암 DMC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롯데 쇼핑몰이 또 추가적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면 홍대 상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서울시 상권 중에서 명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상당히 높은 상권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주 그 미래 가치가 높은 상권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의 합정 역세권 개발이죠. 합정 균추지구 개발 통해서 다양한 지은 주변 지역이 개발로 인해 지가 상승이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홍대 입구역 민자 역사 사업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홍대라든지 합정역 주변에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주변 지역 가치 상승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요. 인근 지역에 보면 그 디자인 출판 지구로 인해서 이 지역의 서울시에서 특화로 굉장히 그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다양한 호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입지 부분 얘기해 주실 때 대학교 수요 이야기하셨고요. 또 외국인 학교 학생 수요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임대 수요 부분 저희가 좀 더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홍대 주변 인근 지역에 보시면요. 현재 원룸의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활동적으로 많이 유입되는 지역으로서 임대차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실제로 공실의 염려가 없다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상암 DNC 단지 같은 경우는 애국인 학교가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면 많은 애국인 수요도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홍대 입구역이라든지 합정역 주변 지역에 하루 유동인구가 거의 2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많은 그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대학군이 있는데요. 주변에 대학교 우수한 대학교 뭐 이대라든지 연대 여기에 대학군들이 약 9만 5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차의 원룸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1월 달 준공이 된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 매력 그리고 처음에 신재 투자 금액이 900만 원에서 저도 이랬거든요. 네. 가격 부분까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매물이 마지막 남은 매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2013년 11월 준공된 건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방 하나지만 넓은 거실이 실질적으로 그 내부의 화장실 하나 실제로 넓은 공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임차로 8,500에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 없이 900만 원 잔금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양도세 5년간 비과세 매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0만 원 정도를 이 매물에 적금식으로 넣어놨다 했을 경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2년 후에는 매매 금액을 추월할 수 있는 전세가 기본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때 실제로 900만 원 투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 수익률이 보장되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간 실제 투자 금액이 900만 원이고요. 매매가는 9,400만 원입니다. 마포구 연남동 매물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매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도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지역일까요?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회숲역 도보 10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1년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이네요. 매매 금액은 1억 8,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4,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저희가 기억하고 가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세보다도 2천만 원 정도, 2,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급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매물보다도 1,000만 원 저렴. 그다음에 원룸 가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억 8,800만 원으로 급매물로서 단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기 시세 차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그 환경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요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역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5년에는 그 우면지구 내에 약 1만 명의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나는 삼성 R&D 센터가 완공 예정에 있고요. 네.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개포 주공 아파트 이주가 12,000명이 기다리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만 4,500세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건 역시 급매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성스럽게 하고 오셔서 더 씩씩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급매물이라는 점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요. 삼성연구단지와 개포주공 이주에 따른 수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정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양재 시민의 숲역이에요. 뭔가 녹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양재 이동 네. 같은 경우는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자연환경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이 교통환경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2004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망을 살펴보면요, 바로 인근의 헌능로, 강남대로, 그다음에 노년로, 양재대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양재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송파,
분당, 용인, 그다음에 강남으로 이동이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다. 그래서 도로망이 잘 갖춰졌는데요. 앞으로 2015년경에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까지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권으로의 그 단축 시간, 이동 시간의 단축 시간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분당선을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신분당선 개통 효과로 인해서요. 오히려 분당이나 그 용인 지역에 있는 그 유동인구를 바로 유입시키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신분당선이 개통함에 따라서 이 청계산으로 오는 등산객들도 많아졌고요. 이 양재 이동에 그 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재 이동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네. 자연환경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매물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천 바로 맞은편으로는 양재 시민의 숲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모산, 구룡산, 그 청계산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환경 굉장히 좋은데요. 자, 양재 이동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동네 곳곳에 바로 근린공원 시설이라든지 시민생활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편의시설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코스트코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마트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에 양재동 화훼단지도 있고요. 코스트코 네. 이용하는 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서초구 지역 개발 소식도 한번 저희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면지구 쪽에 삼성 R&D 이야기를 언뜻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삼성 R&D 센터가 2015년에 완공 예정이거든요. 모두 14,000여 평의 그 6개 동이 들어서는데요. 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용 창출 효과 빼고도 지금 현재 뭐 LG라든지 기아, 현대, 그다음에 KT, 모토로라 등 이렇게 R&D 센터만 270여 개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례적으로 뭐 요즘 뭐 임대 수요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월세 가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월세 가격을 지키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포지구 이주 수요를 바라볼 수 있는 배후 주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우선 개포주공 2단지, 3단지 시형 아파트가 건축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이주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세대 수만 하더라도 4,500세대가 이주를 하는데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주 수요 효과가 바라보는 거고요. 네. 자, 이 2단지, 3단지 시형 아파트 경우 제일 소형평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 소형평수 사이즈로 지어졌기 때문에 임대 수요라든지 아니면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단지, 4단지도 역시 이제 이주가 발생할 예정인데요. 이 세대만 하더라도 7,800세대입니다. 한 3년간 정도는 이주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포주공 이주 수요 그리고 삼성 R&D 센터로 인해서 고용 창출에 따른 수혜의 이야기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어떻게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형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1년 7월에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2억 3,500에 네. 분양을 했는데요. 미분양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3세대가 남아 있고요. 지금 전세는 1억 4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아파트의 가장 작은 소형 아파트 사이즈로 지어졌다. 그것보다 한 평 정도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게 그런 관건이 되겠고요. 매매 가격이 1억 8,800만 원으로 굉장히 급급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전세 1억 4천 들어있는데요. 전세가가 지금 현재는 1억 6천이거든요. 작년에 놓은 시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로 전환 시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임대 금액보다는 좀 더 높게까지 볼 수 있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매매가는 1억 8,800만 원, 이 시세 대비 굉장히 많이 저렴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의 매물입니다.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4분, 공덕역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4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 매물입니다. 먼저 저희가 알고 가야 될 추천 포인트부터 확인할게요. 네, 일단 용산 지역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든지 자연환경 그리고 교통시설이 편하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 거의 90% 이상이 개발이 됐거나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재개발 예정 1순위 지역으로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투룸이지만 실질적으로 용산에는 거의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전용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없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용이 넓기 때문에 투룸이면서 한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실거주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소액으로 4,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8%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액 투자에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럼 주변 지역부터 저희가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변 환경 괜찮나요? 네, 주변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죠. 용산 지역 중에서요. 일단은 역세권을 들 수 있는데요. 효창공원역과 도보 4분 그리고 공덕역이죠. 여기는 5호선과 6호선,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있는 4개의 지하철역을 환승할 수 있는 역까지 도보로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통은 어떻게 보면 용산 지역 중에서도 사통팔달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요. 바로 주변에 도보 5분 이내에 효창공원이 있기 때문에 쾌적성 또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권이나 일산권의 진입도 상당히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인근 지역의 펜션 용산역이라든지 바로 공덕역의 양옆에 이마트의 그 편리한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의성도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매물이 위치한 효창동, 사실 용산에 개발 소식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그 영향 분명 효창동도 받아갈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저희가 초점을 둘까요? 일단 뭐 용산 지역 하면은 워낙 방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굵직한 호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앞으로 개발되면 전체적으로 후광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서울역 주변입니다. 북부 역세권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2017년경에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국제회의장이든지 관광, 문화벨트가 형성되면서 용산 주변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그 전자상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이 구터미널 부지에 앞으로 세개동 평균 39층 높이로서 여기에 대단히 호텔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본 매물 인접 지역입니다. 효창공원역인데요. 바로 인접 지역의 효창 4구역, 5구역이 이미 사업 시의 인가를 통해서 관리처분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개발 이주 수요가 앞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 경의선 역사가 추가로 이 지역에 또 내년 하반기 때 추가로 역사가 들었음으로써 이 지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 점, 그만큼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는 그 유동인구가 적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그만큼 이 지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공원시설 상당히 쾌적한데요. 추가적으로 경의선 지상 구간이 공원을 통해서 이 지역이 녹지단지로 둘러싸이는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도 편리하고 재개발 호재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들어와 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임대차 수요 부분 저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우려를 낮춰도 될까요? 네, 1차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지역은 투룸이 공급이 실질적으로 가장 미미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역 주변이라든지 전자상가 주변 개발, 특히 이 매물 같은 6호선 라인의 중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 쪽이라든지 우리 홍대 주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대 주변에 많은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풍부한 임대 취하를 기본적으로 안고 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공덕역 주변이 상업 업무단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근 지역에 아이언 뉴타운이라든지 염리동 재개발, 이런 다양한 또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꾸준하게 임대차 수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임대차 수요를 형성하는 요건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요건들에 거의 다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건물 자체와 그리고 가격 메리트 역시 부합하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세요. 예, 일단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용이 일단 넓기 때문에 실거주에도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2014년 4월 준공 예정인 건물인데요.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지하 1층과 1층 2개 층입니다. 이 주차장 CCTV뿐만 아니라 택배 보관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펜션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입니다. 내부의 거실에는 그 아트홀뿐만 아니라 소파를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옵션으로는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드럼 세탁기와 여기에 내부에 에어컨 시설 그리고 베란다에 별도로 그 빨래거리 시설까지 설치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난간대까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의 활용성은 상당히 높은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이 매물은 매매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평수의 시세가 실질적으로 2억 5천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1억 5천만 원 정도 가능하겠고요. 전세가로 했을 때는 1억 8천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임대차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선으로 보수를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8%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가져가시면서요. 이 지역은 마지막 남은 그 대로변의 개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 두 가지 장점을 안고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20평의 아파트 입주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분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